끝났고, 일단은 서울은 다 끝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과제이기 원리 동일성,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그 다음 변경 용이성, 오늘 이거 3개 할 거예요. 과제이기 원리 동일성 보자면, 아니 과제이기 원리 동일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동차도 몰라, 기득도 몰라, 삼시도 몰라, 사시도 몰라, 오시도 몰라, 아니 아무도 몰라. 이거 아시겠죠? 맨날 말해도 맨날 몰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요거 과제이기 원리 동일성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판단한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답안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복분 이 그 뭐냐 균등론 나오는 문제는 여기 사함포섭 쭉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론 쭉 쓰고 사함포섭 쭉 하면 되는 거예요. 단문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그냥 복분해서 쓰고 사함포섭 이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균등론 문제는 그게 간단해요. 균등론 문제는 됐죠? 보시면 판단 취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뭐예요? 해결하지 못한 거 해결한 거. 그게 발명의 실질적 가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래 해결 못했어요. 종래 해결 못했다. 그랬다가 이 발명을 통해 가지고 해결됐다. 그게 이게 발명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가치예요. 아시겠죠? 실질적인 가치는 해결하지 못했다가 해결했다. 아시겠죠? 요게 실질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 원리를 우리가 균등론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해결하지 못했다가 해결하는 게 이제 발명의 실질적 가치니까. 아시겠죠? 그게 판단 취지인 거고, 이 판단 방법이 보시면 이 종래 판례가 이게 헷갈리게 써 있긴 하거든요. 보시면 양 발명에서 과제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 대상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의미 있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치환된 구성이 특허 발명의 비본질적 부분이어서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 요 문구 있잖아요. 종래 판례 그 과제의 원리 동일성의 판단 방법에 대한 문구 요거가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교체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 요거이면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죠? 네,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가 요 종래 판례의 문구가 일본 판례에서 수입해온 거거든요. 일본 판례에서 판사가 이 판결문 쓸 때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쓴 문구인데 우리나라 판사가 그걸 수입해오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시겠죠? 원래 의미는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만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뿐만 아니고 본질적인 구성의 변경도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원래 요 판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요 판례의 의미예요. 그죠? 이용은 아닌 거예요. 비본질적인 변경인 거,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랑 요거 의미인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학설상에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종래 학설상에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비판을 했어요. 종래 판례에 대해서. 아시겠죠? 종래 판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아니 여기가 지금 동글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가 X다라고 비판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판례가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판례가 판시한 의도가 그거였어요.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만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원래 판례가 이렇게 의미를 해서 이렇게 의미로 판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본 판례에서 수입해올 때 일본 판례가 판사가 그렇게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수입할 때 이 문구를 기재를 하면서 요 문구를 기재했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 이어서 치환된 구성이 비본질적인 부분 이어서 요 문구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보시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면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 여기는 이제 논란이 없죠. 여기 부분은 논란이 없죠. 과제이익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 요거가 아니고 요거여야 한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요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요거였어요. 애초에 요거 X였는데 학자들이 동그라미라고 이해를 하고 X여야 된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래 판례에 대한 해석, 종래 판례에 대한 비판, 또 비판에 대한 비판. 이게 지금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판례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시 판시를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요 문구예요. 아시겠죠? 요 문구가 원래 종래 판례의 본래 의미랑 똑같아요. 요 본래 의미랑 똑같은데 학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비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다시 판시를 해준 거예요. 깔끔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은 1900에 기재된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 기술 등을 참작해서 특이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사상 핵심 있잖아요. 그걸로 판단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탐구 판단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특이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사상 핵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요거 여러분들이 아니 그 뭐 여기 뭔 말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 어 요 의미예요. 그 뭐냐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고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출원 당시 공지 기술도 참작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게 메이저 구성이 여러분들 본질적인 구성이고요. 마이너 구성이 비본질적인 구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논문에서 메이저 구성, 마이너 구성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비본질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보시면 변경된 부분이 비본질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무조건 인정이 돼요. 근데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어도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비본질적이어야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 구성의 변경이어도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 까먹고 이렇게 본질적 구성의 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을 참작하잖아요. 출원 당시 공지 기술 참작해서 이제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초인 기술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인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됐잖아요. 그럼 과제에게 원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그 변경된 구성이 본질적 구성인데, 그죠? 근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가 안 됐어요. 그럼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신통난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제가 답안지 했다가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 발명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동그라미로 가는 거고,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고 보호 범위 넓게 가는 거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X로 가는 거고, 그 보호 범위를 좀 좁게 인정하는 거고. 됐죠? 실질적 가치가 높은 개척 발명의 경우에는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실질적 가치가 낮은 개량 발명의 경우에는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과제에게 특이한 해결 수단에 기초한 기술상 핵심을 판단할 때 출원 당시 공지 기술을 참작하잖아요. 그죠? 판단 기준이 보시면 어, 특허 발명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요게 이게 공지기술 참작하는 취지가 뭐냐면 요거 키워드가 요거예요.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는지 공지가 안 되었는지를 따라서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 안 되기도 하고 인정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정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 따라서 과제의 원리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다 객관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론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서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존 기술상의 핵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판단 방법에 여기 보시면 과제의 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선행 기술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거 문구가 있거든요. 요 문구가 뭔 말이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 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상 핵심을 제외한 다른 기술상 핵심을 기술상 핵심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제3자 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 특허받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명세서에서는 A가 메이저입니다. 요거 메이저인데 B가 마이너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는 A 관련된 기술은 뭐 공지된 게 없고요. 명세서에 B 관련된 거 B 뭐 1, B2, B3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메이저예요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 명세서를 보고 아니 왜 A가 메이저구나. 그러면 A를 약간 변경하면 A가 공지되었으면 지금 A라는 구성이 A라는 구성이 지금 공지되었단 말이에요. A라는 구성이 공지되었잖아요. A라는 구성이 공지되었고 그러면 이걸 A라는 구성을 변경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메이저 구성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단 말이에요. 봐봐요. 메이저 구성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되었어요.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 명세서를 보고 A 프라임 B를 실시하면 나는 침해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세서를 신뢰하고. 그죠? 그랬더니 이 특허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술이 있잖아요.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기술 A1, A2, A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사실은 A는 종래 기술에 불과하고 B가 지금 메이저 구성이야, B가 메이저 구성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B가 메이저 구성이니까 마이너 구성을 변경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술사상의 핵심을 대체해가지고 그죠? 명세서에서는 A가 기술상의 핵심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명세서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걸 끄집어 가지고 B를 기술상의 핵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마이너 구성을 변경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이너 구성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과제에게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침해가 아니었잖아요. 이 제3자는 명세서를 신뢰하고 그죠? 근데 이, 이 다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거를 끄집어 가지고 기술사상의 핵심을 바꾸니까 이 사람은 침해가 맞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명세서를 신뢰한 제3자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요거 판단 방법을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출원 당시에 공지기술 참작해서 기술사상의 핵심을 판단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지기술 요거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지기술 근거로 명세서에서 기재된 공지 기술사상 핵심인 A를 B로 대체해서 판단하면 이 제3자한테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한테 억울하다. 됐죠?